네, 마키아벨리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채연 이사님 모시고 좋은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책은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입니다. 크리스틴 로젠이라는 이제 작가가 쓴 책인데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전에 저희가 함께 다뤘던 조너던 화이트의 불안 세대의 뭐 고민의 연장선에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지금 뭐 대세가 됐잖아요. 이런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 그 중에서도 이 경험이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특별히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연결되지만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불안 세대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조금 더 아주 집중적으로 다뤘었고, 이거는 우리 경험을 매개하는 기술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폭이 넓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챗 GPT 같은 AI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책의 경험의 멸종이라는 제목보다 기술이 경험을 대체하는 시대, 인간은 계속 인간일 수 있을까? 이 부제가 훨씬 좀 와닿았거든요. 단순히 기술에 대해서 비판한다라기보다는 이 시대에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다루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리게 됐고요. 사례 위주로 좀 다루는 책이다 보니까 재밌고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사실 저는 책을 읽어보고 첫 번째 일종의 첫인상은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저자가 너무 편협한 거 아닌가? 그렇죠. 예를 들면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이나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이 정보나 수용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저자는 거의 경험이라 볼 수 없다. 경험이란 건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좀 더 훨씬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너무 좀 편협한 거 아닌가, 지금 현대사회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서 이제 현실은 더 이상 합의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경험이, 물리적 세계의 경험은 공통의 합의가 가능하지만 온라인 세계에서의 경험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정보 수용은 공통의 합의가 어렵다라는 문제의식은 또 개인적으로 좀 수용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확실히 편협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미 인터넷이나 온라인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더 세게 주장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경험은 물리적 그 세계의 일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지점인데,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대면하고 만지고 뭔가 듣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물리적 세계의 일들이 사실은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근 몇십 년 만에 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경험이 아닌 정보로 대체가 됐는데, 사람들은 이 정보를 경험으로 오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TV나 라디오가 보급되던 시절이랑은 굉장히 좀 달라요. 왜냐면 TV나 라디오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양방향 활동 기기이기도 한데다가 언제든지 24시간 우리가 다 접속할 수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저자는 비교적 과거에는 현실이랑 가상이 좀 분리될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 현대에 들어서서는 가상이 현실을 대체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앞으로는 완전히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자가 이 다양한 이제 경험과 최근에 이제 온라인에서의 정보 수용의 차이를 설명할 때 이 부분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냐면,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위험을 극복하는 과정인 거다. 일종의 리스크가 있어야만 경험인 거다. 그러니까 원래 경험이란 단어의 어원이 이제 위험한, 뭐 실험, 뭐 이런 거와 이제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낯선 곳으로 좀 나가고 불확실성 속에서 있는 것이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인터넷의 정보 수용이라는 건 그런 리스크를 지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뭐 손절의 시대잖아요.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고,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경험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조너던 화이트가 불안 세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책에서 최근 젊은 세대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가상세계 속에만 빠져있다, 특히 남성 청년들이 그런 경향성이 강하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삶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사실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경험의 멸종을 가속화시키는 굉장히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사실 위험을 좀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피하게 되는 것도 저는 사람이 좀
좀 본능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만연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봤을 때 뭐 이어폰 그 노이즈 캔슬링으로 외부와 소리를 차단한다거나 그러니까 사람한테 대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문하기보다는 키오스크로 주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기보다 그냥 인스타그램 DM 같은 거 보내면서 얘기하고 아 오늘 대화 잘했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대인의 삶의 형태인데 그런 삶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인간답지는 않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는 사회적 기술이 그냥 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그냥 계속 발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사회화가 필요한 기술인 거고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직접 대면하지 않고 굉장히 안전한 공간에서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불확정성이라는 것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기술이 사라지는 거고 사실상 인간이 선택할 수 있었던 많은 선택지들이 없어지면서 선택의 자유도 빼앗겨버리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올 수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인류가 사회화를 통해서 습득한 사회화 기술이라는 게 퇴화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 한국에 대한 시사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책을 보면서 저자가 냉소주의로 유명한 X세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디지털 이전 시대에 대한 향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됐다. 사실 제가 이제 78년생이니까 X세대잖아요. 저 역시도 인터넷에 처음 출연할 때의 어떤 놀라움과 흥분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저 역시도 굉장히 이제 온라인과 인터넷에 대한 약간 냉소주의적인 어떤 경향성이 저 스스로에게 많이 남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보면 한국에서는 저보다 더 부모 세대, 저의 부모 세대들이 오히려 가상세계 속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이제 문제의식도 좀 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노인 세대분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따로 하면 조금 길어지겠지만, 노인 세대분들이 더 가상세계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노인 세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사실. 청년들은 이제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사회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여전히 가상세계가 저는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이게 디태치될 여지가 있는 반면에 노인분들은 그런 가상세계에 훨씬 더 몰입하게 되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20년이 지금 지난 거잖아요. 초반에 그 인터넷이 들어오고 이게 확대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장밋빛 미래를 이제 꿈꾸고 그걸 낙관했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좀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인터넷에서 어떤 음모론이 올라왔어요. 어떤 가게에 아이들이 gat혀 있대요. 근데 그 음모론을 사실로 믿고 가서 총기 테러를 벌인 사람의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선한 행동을 한 거지만 사실은 그거는 현실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뒤섞이는 거. 그리고 사실 전 세계가 우경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고 한국에서도 이제 극우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저는 이런 사회 현상들이 저자가 말하는 경험의 멸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리적 현실 사람들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물리적 현실이 사라지고 각자의 해석만이 진실처럼 여겨진 시대에 우리가 이미 돌입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돌입한 지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처럼 단순히 극우 세력의 심리 상태를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는 더 이상 이 시대의 구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특히나 좀 한국은 빠른 속도랑 신기술 이런 거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이니만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규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으로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어떤 시민상이라던가 사회상 이런 것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직업 중에 정치야말로 가장 위험을 감수하는 직업인데 요즘은 정치도 대부분 온라인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어떤 경험, 정치적 경험이라는 것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민주주의와의 연관된 어떤 지점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결국은 이제 조나단 화이트도 그렇지만 이 저자 크리스틴 로제는 뭐 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게 결국 이제 민주주의나 사회의 어떤 정치 체제에도 가하는 영향이 꽤 심각하다. 요런 이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도 위험을 더 이상 감수하지 않으려는 경향 그런 것. 그러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전 얘기하자면은 쉽게 가려고 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이제 자신한테 오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팬덤적인 지지, 팬덤. 직자적인 지지, 팬덤적인 지지 이런 걸 얻기 위해서 그 나머지 것들 사실 굉장히 다방면을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좀 고려가 되지 않고 간과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졌죠. 더 그런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건데 이게 당연히 민주주의에 가해지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시민들이 어떻게 다수의 합의안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체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워낙 방대한 주제다 보니까 혼자 고민해 본 거라고 고민해 본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자유민주주의에서 떠올리는 시민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개인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시민상이 여전히 유효하고 강조되어야 할 지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는 제가 그냥 말을 만들어 보자면 서로에게 응답하는 어떤 개인으로서 관계민주주의 이런 것을 훨씬 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건 사실은 상호성이라고 봤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자가 물리적인 경험들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서로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나아가서 사회를 조금 더 괜찮게 바꿔나가길 바래서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계급투쟁이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한 연대 이런 것들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다면 지금은 그 이상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령 권리 주체로서 어떤 개인을 다루던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와 관계 맺는 개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의 질이 곧 정치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사례가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 체제에서 시민들에게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뭐 어떤 제도와 법치 이상의 사회적 감각이나 정서적 책임이 좀 요구되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관계의 실패가 낳은 정치적 증상일 수 있지 않나 지금의 사회 현상들이 저는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사안으로서 충분히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공의 언어로 해낼 때 또 하나의 활로로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건 일종의 근대 자유주의에 대한 좀 비판적 성찰이라는 지점도 좀 담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개인이 합리성과 이성.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이제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배제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자가 얘기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다소 감정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물리적 세계의 영역이니까. 근데 이제 온라인 세계라는 건 그냥 이제 비트로 이루어진 정보들의 사실 소통일 뿐인 거니까 그런 측면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정채연 이사님과 최근에 출간된 책입니다.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불안세대라는 책에서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청년 세대가 변화하고 있는가, 또는 자유주의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가 가지는 어떤 실패적 지점, 왜 이 사회에서 자유주의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뭐 이런 점을 연결지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이 책도 그런 부분들하고 좀 연결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민주주의의 어떤 정치적 극단화가 단순히 정치인들과 정당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하고도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지점에서 좀 고민해 볼 점이 많은 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뭐 좋은 책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